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6주차 연력학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응용에 들어가서 일법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델 Q는 dE 더하기 델 W 또는 du만 내부 에너지만 있는 경우는 이렇게 du로 써도 된다.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경우는 이렇게 시스템 에너지 대신에 내부 에너지만으로 표현도 된다. 이걸 이해하시고 예제를 풀어봤었어요. 그 다음에 예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예제 2.3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열전달을 안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 아까 앞에서 열전달 세 가지 방식하고 그 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만 알면 또 풀 수도 있어요. 정상 상태의 실리콘 칩이 있는데 실리콘 칩에서 열이 나오겠죠. 열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식혀주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줄 거야.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서 지금 칩의 표면 온도를 잘 컨트롤해야 돼. 반도체 칩의 표면 온도가 어느 이상이 되면은 이게 성능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그 온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잘 쿨링을 시켜야 돼요. 바람을 불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물을 흘려보낸다거나 순행으로 할 건지 공기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냉매를 쓸 건지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우리 그 가정용 데스크탑은 대개 다 공냉식이죠. 팬 돌아가지고 그 바람으로 식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 임의의 세라믹 그 실리콘 칩이 있어요. 칩이 있고 칩이니까 당연히 열이 나오겠죠. 그래서 열이 이렇게 이제 나올 텐데 이게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결국 W 닷 보통 이건 IV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열이 나올 텐데 전류와 전원을 사용해서 일이 이제 발생을 할 텐데 그게 이제 열로 바꿔지는 거지. 이게 이제 주어져 있다고 쳐봐요. 이게 지금 0.3W다. 0.3W. 0.3W가 열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일이 나오고 있는 거지. 일이 나오는데 그게 열로서 나오는 거죠. 결국에 여기서 지금 전기적인 일, 그 동력이 표면으로 나올 때는 이제 일로 변하는 건데 그게 이게 고스란히 일로서 나온다. 정상 상태니까. 왜? Q닷은 U2 빼기 U1 더하기 W-에서 지금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없는 거죠?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썼어?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그래서 0.3W에 해당하는 일을 해주는데 그게 열로 그대로 바뀌는 거야. 열로 그대로 바뀌어요. 즉 Q닷은 W닷인데 Q닷은 여기서 발생하는 W닷은 주어져 있어. 0.3W로 주어져 있고 그것이 표면에서 바람을 불어주거나 쿨런트가 냉매가 흘러가면서 대류 열 전달로 시켜주는 거니까 Q닷은 HA 델타 T 요 바디의 온도를 TB라고 하고 요 흘러가는 쿨런트의 온도를 TF라고 하면 그 온도차 T 바디 빼기 T 플루이드 이렇게 식을 꾸밀 수 있겠죠. 그렇죠? 대류 열 전달로 시켜주는 양과 여기서 반도체에서 나오는 그 파워가 일치해야 되겠지. 단위가 더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 주어져 있어. 이거 0.3W 주어져 있고 열 전달 개수도 주어져 있어. 얼마? 120으로 하라 주어져 있고 면적도 주어져 있어요. 면적 5mm 바이 5mm지. 여기 면적이 5mm 바이 5mm니까 5, 25 곱하기 미리면은 미리 제곱이면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제곱이 되겠지. A는 H는 120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TF도 주어져 있죠. 이 유체의 온도 TF는 얼마? 식혀주는 온도는 20도라고 했어. 20도씨 이렇게.
그러면 뭐 다 그리고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TB를 구하라. 이 바디의 온도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TB는 HA로 나눠주고 TF를 넘기면 HA분의 W 닷 이렇게 돼서 TF는 20도씨 더하기 H는 120 곱하기 면적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W 닷은 0.3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게 아마 87도가 나올 거예요. 87도씨. 이걸 절대 온도로 해도 상관없어요. 예, 똑같은 양을 273을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TB가 87도시다. 이렇게 표면 온도를 구했어요. 아시겠죠? 이제 반대로 이렇게 설계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반도체 칩의 표면 온도를 87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열전달 개수를 얼마로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H를 구하는 문제죠.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열전달 개수가 12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이제 3학년 때 열전달을 배울 텐데 그때 그러면 열전달 개수가 120이 되려면 공기의 경우에 속도를 얼마나 불어줘야 되나.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건 할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두 문제를 풀어봤고 마지막 절 이제 사이클 해석. 사이클의 이 연력학 1법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이클 해석.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값들이 쭉 과정을 이루고 그 과정들이 모여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상태점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걸 사이클이라고 하죠. 근데 대표적인 사이클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파워 사이클, 동력 사이클. 또 반대로 이제 동력을 넣고 열 전달을 시켜서 냉방이나 난방을 하는 사이클, 냉동 사이클.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동력 사이클이면 그 발전소 또는 뭐 내연기관 이런 것들이 동력 사이클에 해당하는 거고 냉동 사이클은 이제 냉장고, 에어컨 같은 거죠. 그래서 동력 사이클은 뭐예요?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이 시스템에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열을 줘서 시스템에 변화도 발생할 거고 또 외부에 일을 할 거예요. W 이렇게. 근데 이제 한 사이클을 거치면 어떻게 될까? 사이클 작업을 한 사이클링으로 하면 요게 Q가 되겠지. 한 사이클 하면은 Q가 되고 이것은 W가 되고 그 다음에 요 D는 한 사이클로 가면 0이 되겠죠. 이건 0이 되고 이렇게. 그랬을 때 관심은 뭐냐면 Q를 줬을 때 얼마나 W가 나오느냐. 이게 동력 사이클에서의 관심인데 이게 열 효율이죠. 열 효율. 이타라고 하면 열 효율은 Q를 넣었을 때 W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될 거예요. 요거에 관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냉동 사이클은 반대로 뭔가 일을 넣어줘요. 일을 넣어줘서 W를 넣어줘서 이걸 인풋이야. 이게 인풋. 여기서는 아웃풋이었는데 인풋으로 일을 넣어줘서 열을 빼앗는 거죠. Q를 빼앗는 거. 이게 냉방. 인풋을 넣어서 열을 발생시키면 난방. 그렇게 돼서 냉동 사이클 여기는 이제 엔진이라고 합시다. 엔진의 열 효율은 이타 인풋으로 열을 주어서 외부에 한 일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되겠지. 냉동 사이클은 COP라는 걸 써요. 효율이 아니고 냉동 사이클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성능을 판단하는 성능 계수라고 불러요. 이것은 efficiency 효율이라는 말을 쓰는데
효율이라는 말을 이 동력 사이클에서는 효율이라는 말을 쓰는데 냉동 사이클에서는 효율이라는 말이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만드는데 그게 성능 계수예요. COP, coefficient of 성능, performance. 이렇게. 그래서 성능 계수 정의가 뭐야? 반대죠, 반대. 이를 줘서 뭐 냉방 또는 난방. 냉방열에 관심 있으면 냉방 COP. 그래서 보통 그때는 R을 하첨자로 refrigeration COP라고 하고, 만약에 난방인 경우에 이걸 QH라고 합시다. high temperature 쪽으로, low temperature 쪽으로, high, low 이렇게 하면은 QL, low temperature 쪽의 열을 흡수한다. 그러면 시원하게 되겠네. 그래서 냉방 COP 또는 refrigeration COP. 만약에 이게 더운 쪽으로 더 열을 보낸다. 난방. 그러면 COP 히트펌프라고 그래. 그래서 H. 그때는 뜨거운 쪽의 열. QH 나누기 W. 이건 난방 COP, 냉방 COP. 또는 냉동 사이클의 COP 또는 히트펌프의 COP라고 해요. 이건 냉방 COP, 난방 COP 또는 refrigeration COP 또는 히트펌프 COP.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시고 이제 어떤 뭐 컴프레서의 일이 30인데 그 냉방 쪽에서 열을 빼앗은 열이 60이다. 그럼 COP가 2예요. 2.0. 열 효율은 절대 2를 넘을 수 없죠. 그런데 COP는 2를 넘을 수가 있어. 개념이 다른 거야. 열 효율은 뭐냐면 그 열을 시스템 안으로 넣어주고 그거의 일부가 1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1을 넘을 수 없는 건데 난방의 경우에는 아니 냉동 사이클의 경우에는 1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이 1 가지고 여기 있던 유체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야. 그냥 이송만 하는 거예요. 이송만. 그 결과로 이 열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에너지가 이걸로 바뀌는 게 아니야. 그냥 얘는 그 냉매라는 걸 이동만 시켜줘. 열교환기 이쪽 열교환기에서 저쪽 열교환기 이동만 시켜줌으로써 이렇게 그 냉방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정용 그 에어컨의 성능 계수는 3 내지 4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컴프레서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100을 주면 그거에 3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냉방 효과를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난방도 마찬가지예요. 난방도 컴프레서 이건 조금 더 커요. 같은 조건이면 냉방보다 난방이 더 조금 크게 나오는데 난방일 때도 예를 들어 컴프레서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가 100인데 난방 그 열이 뭐 400, 500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난방할 때 전기 히터를 쓰는 경우하고 이것처럼 히트펌프 냉방은 레프리저레이터 냉동기 리프리저레이터 히트펌프. 펌프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지만 펌프는 물을 반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퍼 올리는 게 펌프죠. 열도 자연적으로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강제적으로 펌핑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히트펌프라고 그래. 그래서 이쪽 차가운 쪽에 관심이 있으면 냉동기, 뜨거운 쪽 열을 활용할 때는 난방기 또는 그냥 히트펌프. 그래서 히트펌프는 원래는 이것도 히트펌프고 이거에 관심 있는 냉동기도 히트펌프의 하나라고 보면 돼요. 포괄적인 용어야. 그런데 이제 보통은 에어컨이나 냉동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미 그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냉방용은 에어컨, 난방용은 히트펌프 이렇게 이제 구별하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원리적으로 보면 히트펌프가 냉방용 히트펌프가 에어컨이나 냉장고고 난방용 히트펌프가 그냥 히트펌프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어요?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래서 만약에 난방을 하는데 전기 히터로 한다.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가 열로 100% 바뀌죠. 전기 에너지가 더 고급 에너지니까. 그래서 효율이 거의 100%예요. 1에 1. 네? 근데 약간 이제 히터 자체에 저기 로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거의 99.9%라고 보면 되고. 근데 똑같은 전기 에너지 쓰는데 이것은 이제 그 장치에 컴프레서를 돌려줘. 냉동사의 컴프레서를 돌려주고 그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걸로 난방을 하면 그게 이제 히트펌프를 가동하는 거지. 가동하면 전기 100을 넣었는데 열은 400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화훼나 그 딸기 농장 비닐하우스에 히터로 난방하는 게 좋냐? 히트펌프를 설치해서 난방하는 게 좋냐? 그럼 당연히 이건 효율이 1이고 이건 GOP가 4니까 이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러나 가격이 이제 비싸겠지. 얘는 하나의 냉동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초기 설치비가 비싼 대신에 전기값은 훨씬 싸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큰 문제가 냉난방이에요. 냉난방. 특히 난방. 특히 난방. 내연기관에서는 난방은 큰 걱정 안 했지. 예? 엔진의 열을 안으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전기차에서는 엔진이 없잖아요. 그 이제 모터가 돌고, 모터에 나오는 열 끌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다음에 배터리에서 좀 일부 나오는데 그걸 난방으로 돌리기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히터를 쓰거나 히트펌프를 쓰거나 해. 근데 히터로 쓰면 아까 말한 대로 효율이 1이. COP 히트펌프를 쓰면 그거에 해당하는 효율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종 그 효과로 보면 서너 배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이게 고민스럽죠. 근데 이건 이제 장치가 커지는 거지. 히터는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전기를 더 먹고 히트펌프는 좀 사이즈가 큰 대신에 전기를 덜 먹고 그렇지만 어쨌든 배터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써야지 이 난방으로 쓰긴 너무 아까우니까 이 히트펌프 쪽으로 가고 있어요. 히트펌프가 대세야. 그래서 히트펌프를 더 컴팩트하게 잘 만들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 지금 냉동과 열펌프 사이클을 제가 설명했어요. 냉동과 열펌프 사이클에서 냉동 사이클의 COP 막 설명한 대로 아까 동력 사이클의 경우에는 고온에서 열을 받아서 QH만큼 받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걸로 해보면 Q인이네. Q인을 받고 저열원으로 열을 버린다. Qout. 여기는 TH, TC로. 그러면서 외부로 일을 한다. W. 사이클을 하면서 사이클링 작용을 하면서 그럼 여기 내부에 에너지 변화는 없는 거죠. 이거 DT는 0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동력 사이클 엔진이든 그 발전소의 파워 플랜트든 간에 이때 효율 2타는 교과서대로 하면 들어간 열분의 행한 일 사이클을 돌리면서 행한 일 이렇게 되겠죠. 이게 동력 사이클의 효율 개념입니다. 그런데 연력학 1법칙을 여기에 적용하면 뭐야? 연력학 1법칙을 적용하면 예를 들어 이게 100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30만큼 사이클 일을 하고 밖으로 60만큼 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W는 들어온 열 빼기 나간 버린 열 그 차이만큼이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그 다음에 Q인 이렇게 되니까 1 빼기 Q인분의 Qout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오리지널 데피니션이고 열로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냉동 사이클의 경우에는 냉동일 때와 난방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냉동일 때는 이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그림이 없네. Q인. 냉동일 때는 방향이 바뀌죠? 방향이 바뀌니까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 더 낮은 데 열을 퍼 올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Q인이 되는 거고, T 로우 템퍼러처, 로우 템퍼러처, 로우 템퍼러처 쪽을 열을 퍼 올려. 그래서 더 시원하게 하는 거죠. 냉방은. 여기서는 로우 템퍼러처로 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걸 이제 실외기로 보내서 더 높은 동네로 T 하이 쪽으로 버리는 거죠. Q 아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컴프레서 1, 즉 전기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죠. 사이클.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이때 냉동 사이클의 그 성능 계수 COP는 인풋이 W야. W. 사이클, 한 사이클 동안에 1분에 관심 있는 게 이 차가운 쪽. 차가운 쪽을 더 차갑게 하는 거 Q인. 이렇게 되는 거고, 난방 COP 또는 히트펌프 COP는 인풋은 W 사이클인데 아웃풋이 이제 요 따뜻한 바람을 이용하는 거니까 Q 아웃. 이렇게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경우에도 보시면 요거 합한 것이 이거지. 예, 여기 Q인이 들어가는 거고 시스템으로 W도 들어가는 거고 요거 이것이 Q아웃. 이 관계를 만족하니까 이 W 대신에 Q아웃 빼기 Q인으로 넣을 수도 있지. 이렇게. 그래서 W 사이클을 대신에 Q아웃 빼기 Q인으로 여기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겠어? Q아웃 빼기 Q인분의 Q인. 이것은 난방일 때는 Q아웃 빼기 Q인분의 Q아웃.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2장을 다 맞추고 2장의 연습 문제. 연습 문제는 3의 배수로 좀 풀어 놓으세요. 3의 배수로 노트에다가 좀 풀어 놓으세요. 연습 문제는 2장 3의 배수 문제. 노트에 풀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3번 문제가 있어요. 3번 문제에 압력 정보가 없어. 정압과정에서 W를 구해야 되는데 정압과정에서 뭘 구해야 되는데 이 압력이 없어요. 얼마인지 안 주어져 있어요. 압력을 얼마로 하냐면 5바로 합시다. 5바. 압력을 5바로. 5바. 즉 5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이게 빠져 있어요. 3번 문제. 그래서 여기 5바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가 3의 배수로 하면 3번, 6번, 9번, 12번, 15번, 18번, 21번, 24번까지 37, 38, 8문제. 8문제가 되겠고, 지금 이게 6장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7장부터 3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3장을 다 끝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7장, 8장, 7주차, 8주차 정도, 최소 2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제 3장. 그래서 시험은 9주차로 예상하고 계세요. 그렇게 혹시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9주차에 보는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험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노트 정리를 하고 시험 볼 때는 오픈북 오픈노트니까 책을 뒤져가지고 풀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노트에다가 딱 풀어놔야 돼요. 자기 손으로 직접 풀어놔야지 시험 볼 때 당황하지 않아요. 책 찾으면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 헷갈려. 그러니까 노트 정리를 잘 해두시고 1장과 2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또 3장에는 주로 이미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P1, V1, P2가
P2, V2, T2로 바뀔 때 뭐 W를 구하시오. 또 그걸 이용해서 연력학 1법칙을 이용해서 Q를 구하시오. 유사한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장을 배운 사람 같은 경우에 3장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연력학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1법칙을 가르치고 2법칙을 가르치는데 1과 열의 그 상관관계를 매개하는 그 유체의 상태 변화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상태 변화를 통해서 1도 계산하고 열도 계산하니까. 그래서 3장이 그 상태 변화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아주 자세하게 나오니까 꼭 3장을 잘 예습을 하시고 그 전에 2장 연습 문제를 꼭 잘 풀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너무 어려워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저에게 이메일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이메일을 보고 모아가지고 그 강의 촬영할 때 추가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3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